네, 효진 선생님 장강 만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화를 쓰고요. 사회비평 에세이를 쓰는 작가이고요. 오랫동안 장애 여성, 장애인 관련 인권 운동을 해온 김효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린 시절 효진 선생님께서 장애로 인한 에피소드 있었던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동안 제가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가지고 동화를 많이 쓰고 또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.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저희 형제들이 되게 많았어요. 저희 형제들은 늘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저는 이제 늘 집에만 있어서 엄마하고 주로 대화를 했던 굉장히 심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제가 목발에 조금 익숙해지면서부터는 저도 좀 친구들과 노는데 말하자면 끼어들기 시작했었는데 고무줄놀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상상이 안 되시죠? 목발 짚고 고무줄놀이 했던 주로 깍두기였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나이들 비슷한 또래들끼리 고무줄 하잖아요. 그런데 좀 나이가 어린 동생이 있거나 이러면 깍두기로 끼워줬는데 저는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깍두기로 끼워주면서 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. 똑같이 할 수 없어요. 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라고 해가지고 저를 끼워주고 만약에 뭐 어린 동생이 없으면 제가 양쪽 팀에 다 참여를 하는. 효진 쌤,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셨어요? 지난 5년은 저한테 좋은 기억보다 좀 실패의 기억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건 그만큼 도전을 많이 했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주변에서 보기에 무모했던 도전들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. 딱 한순간을 떠올리라고 하면 왜 실패했을까를 제가 이제 굉장히 곱씹는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 제가 보였던 순간이 있어요. 잠이 잘 안 오고 한밤중에 잠이 깨어서 내가 이랬었구나를 한순간에 왜 알게 되는 순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내 잘못이 아니야. 뭐 때문에 주변 탓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고 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저를 돌아볼 시간이 사실 없었던 거죠. 그런데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드디어 보이게 됐던 그 순간이 되게 통쾌했었어요.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이 되게 주변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효진 쌤,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세요? 관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사람한테 에너지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막 보람을 느끼고 막 이런 편인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혼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왜 그럴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쉽게 답이 안 찾아지더라고요. 그런데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과 제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. 예전에 이제 친밀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거고 정작 이제 내가 필요로 하게 될 때는 그분들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. 그래서 역시나 내 탓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에 이제 저의 효진 선생님의 장애가 스스로 되게 좀 크게 느껴졌던 순간은 언제셨어요? 육아할 때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43세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좋아해서 조카들하고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. 결혼 전에는. 그리고 심지어 저희 남동생의 아이는 올케가 이제 워킹맘이어서 저희 엄마와 아이를 많이 양육하는데 거들었었어요. 참여를 많이 한 거죠. 그래서 나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이게 이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습도 많이 해봤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적으로 제가 육아를 커버하게 된 상황에서는 완전 다르더라고요. 육아는 체력전이라고 하는데 일단 안아줄 수 없고 업어줄 수 없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외출을 했다가 아이가 잠이 들어요. 그러면 이 아이를 깨워서 걸려서 집에까지 와야 되는 거. 이게 아이한테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. 근데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는 눈치가 발달한 것 같아요. 이게 자기가 울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울지 않았어요. 울지 않는 게 더 안쓰러운 거예요. 우리 같으면 왜 자다 깨면 당연히 울 텐데 울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되게 짠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우리 아이에게 너무 한계를 일찌감치 경험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장애를 더 절실하게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. 자녀분께서도 효진 선생님의 장애에 대해서 크게 지금 느끼고 계실까요?
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것 같고요.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한테 장애가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. 부모님한테 잘해드려라. 효도해야 된다. 이런 거 남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오히려 장애로 느껴지지 주변의 시선이죠. 효진 선생님께서 스스로 나 이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 이건 뭐가 있을까요?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촉이 발달한 거. 아무래도 관찰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. 행동 반경이 좀 좁고 고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을 늘 관찰하게 되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발달한 측면이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. 왜 이렇게 빠르냐고. 몰라도 될 것까지 왜 아느냐고.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알게 된 장점입니다. 장애를 통해 얻은 거, 나 이건 진짜 좀 얻은 거 같아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? 장애를 통해서 얻은 건 공감 능력은 좀 발달한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서 장애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, 모습, 태도도 혹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또 장애로 인해 많은 이야기거리를 얻게 되신 것도 클 것 같아요.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. 우리 장애로 인해서. 근데 이 에피소드는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라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글을 썼고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뭐 무슨 차별을 겪는다고 해. 뭐 주관적이야. 또는 제가 이제 이런 것은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까칠해서 라고 많이들 생각했었어요. 초창기 인권운동을 할 때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를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하는데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던 편이고요. 제가 활용을 한 만큼 제가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하는데 저와 같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글쓰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가 소스고 컨텐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것을 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뭐 뛰어나야 되고 굉장한 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삶만 글로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같이 막 즐거운 거죠.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장애로 인해서 겪은 경험, 에피소드는 굉장한 자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 그 보장기구 사용하고 계신 목발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 이게 네. 너무 보기 좋아서 맨날. 네. 제가 사용하는 거는 목발과 오른쪽에 이제 보조기 착용하는데요. 이 목발은요, 20년 된 거예요. 네. 나무 목발인데 사실 이런 데가 깨졌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허름한 목발을 짚고 다니시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요, 이 목발이. 그래서 몇 개의 목발을 사용해 봤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. 그래서 예전 목발, 창고에 넣어뒀던 목발을 다시 꺼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와 정말 20년 세월을 같이 한 목발입니다. 효진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을 여쭤볼게요. 제가 이제 인권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인권 교육을 할 때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텐츠가 그림책이에요. 왜냐하면 그림책이 이제 스스로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. 보통 인권교육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다 보면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림책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요.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이제 사람들과 제가 쓴 책 또는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낭송하면서 서로 나누는 낭송회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. 좋은 콘텐츠들을 직접 마음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대면 만남을 하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꿈입니다. 효진 선생님의 예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